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정조 임금 시절에 벌어진 일이지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 둘을 안고 홀로 살아가던 젊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그 여인의 방문 앞에 진흙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른 남자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흔적이었지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발자국이 딱 남편의 발크기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혼비백산했습니다. 무당을 불렀지요. 그 무당마저도 발자국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요 하고는 도망쳐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발자국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 기막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정조 임금 재위 시절,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더 된 옛날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 그 중에서도 더 깊은 산 쪽으로 들어가면 낙동강 지류 하나가 굽이치는 곳에 소면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뒤로는 소나무 우거진 야산이 병풍처럼 둘러선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감나무마다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풍경 좋은 곳이었지요. 허나 아무리 풍경이 좋아도 사람 사는 곳엔 사연이 있는 법입니다. 이 마을에 최씨 성을 가진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옥분이라 하였습니다. 나이는 26, 꽃다운 나이였지요. 옥분이는 18에 이 마을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김서방이라 불리는 이였는데 성은 김씨오, 이름은 덕수였습니다. 김덕수는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내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마음씨가 곱기로는 마을에서 둘째가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지요. 허허. 힘도 좋고 부지런하여 새벽같이 일어나 논에 나가고 해 떨어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옥분이도 야무진 여인이었습니다. 배 짜는 솜씨가 좋아서 이웃마을에서도 일감을 들고 찾아올 정도였고 시어머니 봉양도 극진히 하는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한 며느리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자식도 둘이 있었습니다. 위로는 아들 도리, 그때 나이 7살이었고 아래로는 딸 복순이, 이제 막 5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진 것 없어도 오붓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해 여름 갑작스러운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늦여름의 뙤약볕 아래 논에서 일하던 김덕수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구머니나. 처음엔 그냥 더위를 먹은 줄 알았습니다. 찬물 먹이고 그늘에 누이면 나을 줄 알았지요. 허나 그날 저녁부터 덕수는 불덩이처럼 열이 올랐습니다.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약초 잘한다는 노인을 불러왔습니다. 노인은 덕수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오. 그 말에 옥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읍내까지 나가서 의원을 데려오려 했으나 때마침 큰 비가 쏟아져 길이 끊겨버렸습니다.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김덕수는 그렇게 2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옥분이는 그날 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어린 자식 둘이 옆에서 자고 있으니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지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웠던지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합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렸지요. 무덤가에 서서 옥분이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칼이 흩날렸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고 흙무덤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살라고? 소리 없이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첫날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곤에 지쳐 일찍 잠이 드셨고, 아이들도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옥분이 혼자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빈 방에 홀로 앉아 등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등잔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옥분이의 가슴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삼경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갑자기 마루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걱, 비걱. 누군가 마루를 밟는 소리였습니다. 옥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신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허나 시어머니 방 쪽은 조용했습니다. 비걱.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방문 가까이에서였습니다. 옥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앞에 무언가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풍지가 달달달 떨렸습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누구요? 옥분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이라 예민한 게지. 아무것도 아닐 게야. 그렇게 생각하고 겨우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마당에 나가 우물물을 길어오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옥분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옥분이가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마루 끝에서부터 방문 앞까지 진흙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른 남자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발자국과 안에서 밖으로 나간 발자국, 두 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발자국을 보자마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발자국의 크기가 남편 덕수의 발 크기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덕수는 발이 좀 컸습니다. 마을 남자들보다 발 하나는 더 컸지요. 그 특이한 크기와 모양이 눈앞의 발자국과 꼭 맞았습니다.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발자국 옆에 자기 손을 대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옥분이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발자국을 본 사람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최노인이 발자국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짐승 발자국이 아니야. 사람 발자국이 맞아. 근데 어젯밤에 이 집에 남자가 올 이유가 없자는가. 모두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은 덕수가 돌아온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네 집 가까이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모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밤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방에서 염주를 굴리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2경이 넘고 3경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또 들렸습니다. 삐걱, 삐걱. 어젯밤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이번엔 옥분이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비명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방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자국 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삐걱, 삐걱. 그리고 정적. 옥분이는 새벽 닭이 올 때까지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또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 무당을 데려오자고 했습니다. 읍내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박만신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도 벌벌 떤다고 소문난 무당이었지요. 박만신이 왔습니다. 허름한 저고리에 색동 치마를 두르고 방울을 달그락거리며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박만신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발자국은 박만신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사람들이 웅상거렸습니다. 아니, 귀신도 떤다는 만신 어른이 왜 그러십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만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귀가 아니요. 이 발자국에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이 남긴 발자국이요. 그 말을 남기고 박만신은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마을 전차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옥분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혹시 정말 당신이라면 왜 온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옥분이는 아이들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방문을 등 뒤에 두고 마루 쪽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3경이 돌아오자 또 들렸습니다. 삐걱, 삐걱. 이번엔 옥분이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방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혼자서 스르르 열렸습니다. 에구머니나 옥분이의 눈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캄캄한 어둠만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등잔 불꽃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옥분이는 느꼈습니다. 누군가 방 안에 들어온 것을.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가 방에 들어오면 느껴지던 그 특유의 온기가 지금 방 안에 있었습니다. 옥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껴졌습니다. 대답이 있다는 것이. 왜 온 것이요? 할 말이 있어서 온 것이요? 옥분이가 물었습니다. 등잔 불꽃이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옥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키울 것이요. 걱정 마시오. 어머니도 잘 모실 것이요. 불꽃이 또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편히 가시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가야 하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분이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한 귀퉁이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등잔을 들고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낡은 보자기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손이 떨렸지만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항아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옹기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 주둥이는 진흙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항아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덕수가 젊을 때부터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것이라 하여 덕수가 항상 장롱 깊숙이 보관하던 것이었지요. 덕수가 살아있을 때 옥분이가 한번 열어보려 하자 이건 아직 때가 아니오 하며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항아리가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보여주려고 온 것이요? 옥분이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등잔불꽃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기운이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공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옥분이는 한참 동안 항아리를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옥분이는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항아리를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것을 알아보셨습니다. 아, 이것이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덕수 아버지가 남긴 것이구나. 시어머니가 천천히 진흙봉인에 떼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흰 천에 쌓인 무언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읽기 어려우셨는지 시어머니는 옥분이에게 건네셨습니다. 옥분이가 읽었습니다.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에 적힌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덕수야, 네가 이 글을 읽을 때면 아비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 천 안에는 네 할아버지 때부터 모아온 것이 있다. 어렵고 힘들 때를 위한 것이니 부디 아껴 쓰거라. 그리고 잊지 마라. 논 뒤 느티나무 아래 땅속에도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이 너희 가족을 지켜줄 것이다. 옥분이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글을 보셨습니다. 논 뒤 느티나무.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덕수 아버지가 젊을 때 거기서 뭔가를 묻는 것을 봤는데 뭔지는 몰랐지. 그래서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옥분이는 삽을 들고 논 뒤 느티나무로 갔습니다. 느티나무는 수백 년 묵은 고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당산나무로 모시는 나무였지요. 그 나무 아래 땅을 조심스럽게 팠습니다. 한자쯤 팠을까요? 삼날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헤쳐냈습니다.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처음 것보다 큰 항아리였습니다. 꺼내어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옥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조선시대 은화였습니다. 한두 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보통 농가에서 평생을 모아도 갖기 어려운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들을 위해 평생 아끼고 모아서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덕수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쓸 때가 아니라 생각하여 봉인해 두었던 것이었지요. 그 봉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첫 번째 항아리 안의 종이었고, 덕수는 살아생전 옥분이에게 그 이야기를 미처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아내와 아이들이 굶을까봐 차마 떠나지 못하고 사흘밤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발자국 이야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항아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저 우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살아서 얘기를 했어야지. 왜 말을 못했어? 왜 죽어서도 이 고생이야? 그 말이 옥분이의 가슴을 또 후볐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죽어서도 가족 걱정에 떠나지 못했던 남편.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레 떠난 것이 그토록 원통했을 텐데. 그래도 못다한 말을 전하고 싶어 사흘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옥분이는 그날 저녁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남편 무덤 앞에 섰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들으시오.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항아리 찾았소. 걱정 마시오. 아이들 배 안 굶길 것이오. 어머니도 편히 모실 것이오.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편히 가시오.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당신 갈 곳으로 가야지. 우리는 잘 살 것이오. 진짜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어깨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가오 여보. 그날 밤이었습니다. 발자국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도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도 가족을 걱정한 남편. 그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진흙 발자국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옥분이는 그 은자로 논 면마지기를 더 샀습니다. 아이들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아들 도리는 훗날 훌륭한 선비가 되었고 딸 복순이는 좋은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순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옥분이는 끝내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좋은 혼처가 있다며 권했지만 옥분이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나는 이미 좋은 남편이 있었소이다. 그 사람 하나면 좋카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밝혀야 할 그 비밀 하나가 남아있다고 했지요. 발자국 이야기에서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박만신, 그 무당이 왜 도망쳤는가? 무당이 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한 귀신이라면 용하다는 무당이 두려워할 리 없었습니다. 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박만신이 발자국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는 뭔가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다른 이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발자국 위에는 뭔가가 서 있었소. 보통 귀신이 아니었소. 원한도 없고 노기도 없고 그저 걱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 방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소. 그것이 더 무서웠소. 원한 맺힌 귀신은 내가 풀어줄 수 있소. 그러나 저렇게 깊은 사랑으로 서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글쎄 말입니다. 원한도 분노도 아닌 사랑 때문에 떠나지 못한 영혼. 그것은 무당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사랑을 받은 퍼슨만이 이제 가도 된다는 말로 그 영혼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경상도 안동지방에서 오래도록 전해 내려온 야담입니다. 죽어서도 가족 곁을 떠나지 못한 남편 이야기. 발자국 하나에 담긴 평생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난 사람. 그 말을 전하기 위해 사흘 밤을 다시 돌아온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더 재미있고 더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